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마라TV의 한도 대표입니다. 자, 요즘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몇 개의 종목만 가지고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큰 힘을 내지 못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보다는 또 미래를 보는 배터리도 있습니다. 전기차의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릴 수 있는 2차 전지 꿈의 배터리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튬인데요. 리튬 메탈 배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튬 메탈 배터리라는 건 말 그대로 리튬이 금속이에요. 리튬 금속인데요. 음극재가 현재는 흑연이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첨가제로 또 실리콘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바로 이 리튬 메탈로 대체한 것이 리튬 메탈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상입니다. 이론상 에너지 밀도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10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2배 정도 효율성을 보여주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튬 메탈을 한국 최초로 생산한 기업은 잘 들어두세요. 스타트업 기업인 니바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전기차의 배터리 유형은 현재 뭐 3원계라고 하면 이제 NCM, NCMA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LFP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GM이에요. GM이 최대 950마일을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신규 리튬 메탈 배터리를 탑재한 그런 전기차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2배로 높아지고요. 주행거리는 최대 600마일. 그리고 비용은 최대 또 60%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론상의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M 같은 경우는 이제 미시간주에 위치한 워렌이라는 곳에서 15만 마일, 대략 한 24만 킬로에 달하는 배터리 5위 실험 요거로 이제 끝마친 바 있습니다. 리튬 메탈 배터리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바로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에요. 이 업체는 아폴로라는 이름의 리튬 메탈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고요. 무게는 1kg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밀도는 417와트시 킬로그램당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현재 300와트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이제 SES 우리 SM에 있는 그 SES가 아니고요.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장도 상당히 크게 지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튬 메탈 배터리를 그 음극재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리튬 금속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파악된 음극 물질 중에서요 최상급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화 한원 전이 요게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량화라든가 대용량화가 필요한 전기차용 2차 전지에 가장 적합한 그런 소재로 기대를 모았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왜 상용화를 못하고 있느냐. 상용화를 못하고 있는 데는 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덴드라이트라는 건데요. 이걸로 인해서 전극이 단락되고 또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흑연 응급 물질을 대체하는 그런 상황이 좀 늦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흑연 응급을 사용하는 것이 먼저 상용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튬 금속 배터리는요, 최초에 이제 1980년대에 몰리 에너지라는 기업에 의해서 노트북하고 핸드북용,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2.2V용입니다. 리튬 메탈 배터리를 개발하고 상용을 했는데 1989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벽돌만한 그런 휴대폰이 있었죠. 일본에서 요게 이제 폭발하면서 여기 파산하게 되는 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폭발했던 이유, 폭발했던 이유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바로 덴드라이트라는 겁니다. 이 덴드라이트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육륜금속이 응고를 해요. 응고를 할 때
이 핵을 중심으로 해서 규칙적으로 이게 퇴적되는 거예요, 금속이. 그래서 약간 나뭇가지 모양의 골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분리막이라든가 다른 양극재를 뚫고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이죠. 삼성 종합 기술원이요. 이 전고체 배터리 개념도에서 이 석출형 리튬 금속 기술을 적용해서 덴드라이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연구 결과를 얼마 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음극소재전의 리튬 금속 대략적으로 봤을 때 g당 3840mAh 요거를 이제 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만약에 된다라면은 뭐 정말로 주행 거리가 1000km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상용화를 앞당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구는 항상 개발될 것이고, 우리 삶은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은 계속 발전해 왔었죠. 우리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정말 단순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고 배터리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배터리 문제들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면서 많이 해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리튬 메탈 관련주 한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니바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잘 보자. 자, 근데 니바 코퍼레이션은 비상장 업체입니다. 코롱 인더스트리. 원래 이 코롱 인더스트리라는 업체는 우리 코롱 패션으로 유명한 기업이고요. 뭐 이 섬유, 소재, 그리고 또 수소 사업에 진출해 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진출을 위해서 몇 개의 기업을 인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니바 코퍼레이션. 자, 이 업체에 대략 한 100억 정도 규모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 니바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세라믹 필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불순물을 선택적으로 침전 분리하는 기술을 동원해서요. 저가의 리튬 금속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리튬 금속 중에서 이제 인곳이라고 합니다. 인곳이라는 것은 하나의 결정체예요. 우리가 태양전지 만들 때도 인곳을 쓰고요. 그 다음에 LED를 만들 때도 인곳을 씁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 때도 처음에는 인곳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리콘 결정 덩어리죠. 이걸 이제 무썰듯이 잘라서 사용하게 되는데 리튬 금속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곳을 만들고 있는 곳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니바 코퍼레이션인데요. 그 니바 코퍼레이션의 지분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등극한 기업이 바로 코롱 인더스트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이유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한번 1차적으로 급등한 바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급등했다가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요 절대 추격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위에 매물들이 워낙에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격해서 하시면 안 되고, 장대 한복이 한번 딱 솟아오르면 조정을 한 2-3주 정도는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자, 두 번째는요, 포스코하고 SKC가 있습니다. 이 포스코와 SKC가 둘이서 공동으로 리튬 메탈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포스코는 워낙 엄청나죠. 완전히 뭐 수직계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부터 시작을 해서 음극재, 양극재, 그 다음에 전구체까지 싹 쓸어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배터리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기업은 SK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굿 이너프라는 사람하고요. 한국 최초로 개발을 시작했던 게 SK이노베이션입니다. 즉 SK온이 되겠죠. 자, 그리고 덕양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덕양산업. 자,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는 아닌데 지금 리튬 메탈 배터리의 글로벌 선도 기업은 바로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SES의 핵심 협력사로 등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현대차가 바로 이 SES, SES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대략 1억 달러 정도니까요. 한 1,300억 정도 규모를 투자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덕양산업은 또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사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협력사이기 때문에 덕양산업이 또 이 관련주로서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EM 플러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EM 플러스라는 업체는 실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리튬 메탈 특허, 특허입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제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 어쨌든 EM 플러스가 최근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한번 급등했다가 최근에 주가 조정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 제가 얼마 전에 퀀텀 스케이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서 폭스바겐이 최대 주주인 기업이다라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바 있었고, 그 후로 주가가 근 50%가 올라왔습니다. 이 퀀텀 스케이프라는 업체는 리튬 메탈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 또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한동 대표였습니다. 투자에 도움으로 참고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